계속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중안면부라고 합니다. 이 얼굴 중간이 성장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안면부가 이렇게 아래 위로 길쭉하게 되고 볼륨감이 없이 쑥 들어가게 되는 길쭉한 그런 얼굴상이 되게 되고요. 그렇게 성장한 친구들은 코를 많이 골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심한 어른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렇게 어른이 돼서 골격이 굳어지면 그 다음에 교정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의 코 관리를 잘 해주셔야 추후에 그런 것들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뿌릴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중간을 향해서 이렇게 뿌리시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뿌리시면 코 중간막, 비중격이라고 하죠. 그 점막이 굉장히 약해요. 코피가 유발되거나 불편함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평형으로 하시던지 아니면 살짝 바깥쪽으로 하셔가지고 칙칙 이렇게 뿌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귀코목은 닥터 찬찬 김호찬 원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병원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보통 환자분들이 오셔서 약을 먹으면 좀 좋아지고 약을 끊으면 다시 심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약을 처방을 드리면 약에 대해서 좀 부작용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계속 먹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자녀분들, 그러니까 아기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부모님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세요. 오늘은 알레르기 비염 치료에 대한 오해들을 풀어드리고 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그리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들이 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스테로이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해결해 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세요. 원장님, 알레르기 비염이 뭔지 정확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우선 알레르기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알레르기라는 건 우리 면역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물질들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적절하게 방어를 하면 되는 건데요. 특정 물질에 대해서 과도하게 반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도둑 한 명 잡는데 경찰이 2명만 출동하면 되잖아요. 근데 300명이 출동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하면 생각나시는 게 알레르기 비염이 대표적이겠지만 사실은 천식, 음식 알러지, 아토피 피부염, 이런 것들이 다 알레르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 알레르기 반응이 코로 주로 나타나는 건지, 폐로 나타나는 건지, 피부로 나타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각 질환들이 나눠지는 거고요. 동시에 여러 개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죠. 알레르기는 다 같은 거라고 봐면 될까요? 그렇죠. 같은 기전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다만 그게 어디로 표출이 많이 되느냐에 따라서 환자분들의 증상이나 질환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원장님, 그러면 알레르기 비염과 코감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환자분들이 그걸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진료실에서 이게 감기냐 비염이냐 이렇게 물어보시긴 한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사실 구별하기가 쉽진 않아요. 감기에 비해서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 알레르기 비염은 맑은 콧물을 보이고요, 코막힘이 동반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가려움증, 재채기,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려움증이 꼭 코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요, 눈도 가렵고 귀도 가렵고 목구멍 뒤도 가렵고, 뭐 이렇게 가려움증이 많이 동반된다면 더욱더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해 볼 수 있죠. 원장님, 그럼 이런 알레르기의 원인은 뭘까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을 알레르겐 혹은 알러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물질 중에 가장 흔한 것은 집, 먼지, 진드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의 비듬, 표피, 이런 것들을 먹고 사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살다가 죽고 나서 분해가 되면서 그게 공중에 날리면서 증상을 우리에게 유발을 시키는 거예요. 주로 어디에 있냐면요, 침실에 많이 있습니다. 침대, 이불, 카페트, 러그, 커튼, 인형, 이런 거에도 있기 때문에 비염의 원인이 집먼지 진드기로 밝혀진다면 카페트나 러그 이런 것들은 치워주시는 게 좋겠죠. 인형도 마찬가지고요. 이불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잘 세척도 해주고 갈아주고 그런 절차가 필요할 거예요. 근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공기청정기나 진공청소기도 뭐 헤파 필터가 장착이 되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필터 상태가 이상하고 뭐 구멍이 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유발 물질들이 공기청정기로 들어가서 공중에 흩뿌려지겠죠. 그러면 사실 증상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터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환기도 잘 해주시고 기본적인 청소를 잘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소만 잘하고 빨래만 잘해도 나을 수 있는 거예요? 낫는다기보다는요, 개체수를 많이 줄이는 거죠. 개체수를 많이 줄이면 덜 불편한 거죠. 집먼지 진드기 외에 다른 원인들도 있을까요?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게 꽃가루죠. 꽃가루들이 많이 날릴
때 야외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꽃가루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많이 힘드시게 되겠죠. 강아지 알레르기, 뭐 고양이 알레르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네. 알레르기가 있으면서도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뭔가 좀 해결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런 분들 위해서. 사실 같이 지내는 동안은 계속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날리는 털이라든지 비듬 이런 거 청소도 잘 해주셔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비염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방치하면 다른 질환에 영향을 준다던가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거나 하는 그런 일도 있을까요? 방치하면 그냥 코 좀 막히고 콧물 나고 재채기 나고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냥 그렇게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근데 방치를 하다가 보면 축농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축농증으로 가면 항생제도 먹어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항생제 내성을 높이는 그런 이벤트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심지어는 축농증 수술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식이 심해질 수 있어요. 천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자극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콧물 같은 것들이 유발돼서 뒤로 넘어가게 되고 그게 기도를 자극하면 천식이 나빠질 수 있어요. 콧물이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더라도 한 호흡기관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코가 좋지 못하면 천식도 심해질 수 있는 거예요. 비염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 콧물도 있지만 코 막힘도 심해지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구호, 입으로 숨 쉬는 게 많아지겠죠. 기존에 코골이가 있으신 분들은 코골이가 더 심해지거나 수면 무호흡이 심해지게 이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성장을 하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코로 호흡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얼굴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알레르기 비염이 심한 채로 방치를 하면 당연히 코로 숨쉬기가 어렵겠죠. 입으로 숨을 쉬게 됩니다. 그러면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코 공간이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조그만 감기가 들어온다든지 조그만 알레르기 비염이 생기면 코 막힘이 금방 잘 생기겠죠. 계속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중안면부라고 합니다. 이 얼굴 중간이 성장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안면부가 이렇게 아래 위로 길쭉하게 되고 볼륨감이 없이 쑥 들어가게 되는 길쭉한 그런 얼굴상이 되게 되고요. 그렇게 성장한 친구들은 코를 많이 골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심한 어른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렇게 어른이 돼서 골격이 굳어지면 그 다음에 교정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의 코 관리를 잘 해주셔야 추후에 그런 것들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치료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봐도 괜찮을까요? 네. 수술하면 한 번에 다 낫는다. 정답은 X입니다. 수술한다고 알레르기 증상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약을 써도 치료가 잘 안 되고 코 안은 팅팅 부어가지고 너무 코가 막히고 이런 분들은요, 커져 있고 이런 갑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줄이거나 구조적으로 이렇게 휘어진 구조를 똑바로 해서 공기가 이제 부드럽게 잘 지나가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자극이 줄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생활이 편하겠죠. 알레르기 반응 증상이 올라오더라도 구조가 이상한 거에 비해서는 코 막힘이 좀 덜하고 생활의 불편함이 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수술을 권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는 결국은 약물 치료가 되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드시는 약이 있고 코에 뿌리는 약이 있거든요. 코에 뿌리는 약이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환자분들이 처방을 드리면 잘 쓰지를 않으세요. 그 이유가 뭐냐? 뿌리면 최대 효과를 보이는 시간까지가 며칠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최소 3일에서 5일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요, 코에 뿌리는 약을 잘 안 쓰시게 되는 거죠. 병원에서 처방받으시는 스프레이는요, 성분이 스테로이드예요. 원장님, 스테로이드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스테로이드는 장기간 쓰게 되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드시는 혹은 주사로 맞는 그런 스테로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에 귀찮게 뿌리는 제형으로 만든 이유는요, 안전하게 오래 쓰려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드시는 약에 비해서도 굉장히 용량이 적고요. 그마저도 코에 뿌려지기 때문에 전신적인 영향이 없는 겁니다. 여러 의사들이 실제로 환자분한테 적용도 해보고 부작용 여부를 확인을 해봤을 때는 1년 정도 연속해서 쓰는 거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실제로도 처방을 해보면 큰 부작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환절기나 이럴 때 미세먼지가 심해질 때, 그럴 때 이제 주로 많이 처방을 하고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꽃가루 알러지가 있으셔서 봄철 한 달 반 내지 2달 정도 연속해서 쓰시는 거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요, 비강 스테로이드 스프레이거든요. 크게 뿌리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처럼 손가락 두 개를 껴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나오게 되는 형태가 있고요. 이렇게 열고 옆을 누르는
형태도 있어요. 보통 질문하시는 것들이 어떻게 하냐면 코를 어디까지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이렇게 보시면 손가락을 끼고 하기 때문에 이 앞쪽에 튀어나온 부분이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이 콧구멍 이 주변이 손가락하고 이렇게 만나는 정도로만 하면 크게 깊게 들어가지는 않게 돼요. 뿌릴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중간을 향해서 이렇게 뿌리시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뿌리시면 코 중간막, 비중격이라고 하죠. 그 점막이 굉장히 약해요. 코피가 유발되거나 불편함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평형으로 하시던지 아니면 살짝 바깥쪽으로 하셔가지고 칙칙 이렇게 뿌리시면 됩니다. 기강 스테로이드 외에 다른 치료제들도 있을까요? 우선은 먹는 걸 설명드리면요, 항히스타민제라는 게 가장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면 비만세포라는 세포 속에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꽉 저장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알레르기 물질이 탁 들어오게 되면 그것들이 쫙 분비가 되면서 이제 가렵고 재채기 나고 힘들어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히스타민을 잡아주는 항히스타민제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항히스타민제는 조금 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막힘이 심할 때 쓸 수 있는 코 점막 수축 스프레이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사실 수가 있거든요. 광고에도 많이 나와요. 근데 짧게 쓰셔야 돼요. 3일에서 5일 이내로 단기간에만 사용을 하시고 중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 스프레이가 없이는 코가 계속 막히게 되거든요. 의존도가 생기게 돼요. 정말 코 감기가 심하게 들거나 비염 증상이 너무 심해서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를 뿌리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병행해서 쓰시면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장기간 쓰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알레르기 비염 치료에 대한 오해들을 풀어드렸는데요, 핵심을 정리드리면, 첫째로 알레르기 비염은 방치하다가 보면 다른 질환으로 이완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증상이 심하실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둘째로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는요, 정말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라는 그 단어 때문에 너무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굉장히 안전하니까 지속적으로 꼭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레르기 비염이라는 건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덜 불편하게 지나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어요. 꾸준하게 약물 복용이나 특히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를 잘 써주시면 편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자녀분을 두신 부모님들은요, 약에 대해서 무조건 거부감을 가지지 마시고 안면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고 조금 적극적으로 치료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서울아산 이비인후과에서는 대학병원급 정밀 검사로 정확한 진단을 하고 또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개인별 맞춤 치료를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 받으러 오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